저희 한방농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사과가 많이 지금 굵어졌어요. 곳곳에 보면 사과 보면 두 개씩 굵은 게 있죠. 그래서 하나만 두고 이렇게 굵은 놈 하나만 놔둬야 되고요. 이쪽에는 보면 네 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제일 실한 아이만 두고 이렇게 적과 열매 속기 작업을 해준답니다. 여기도 보면 가지가지마다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도 5개가 열렸어요. 그래서 요 가운데 거 빼고 이렇게 잘라준답니다. 그래서 이 열매 속기 작업은 봄에 하는 작업인데 제일 농부들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이게 일손도 많이 가고 하나하나 다 손봐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결실이 조금 냉해로 인해서 조금 적은 편인데 그래도 저희는 조금 있어서 지금 열매 속기 작업을 해준답니다. 여기 보시면은 또 이렇게 작은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늦게 결실이 된 건데 요런 거는 없애버리고요. 요것도 2개가 있어서 실한 거 하나 납두고 이렇게 잘라준답니다. 그래서 요게 가을까지 사가서 이게 부사거든요. 가을까지 이렇게 잘 자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사과가 작은 게 이렇게 있는데 요건 늦게 결실돼서 요거는 완전히 잘라주고요. 이렇게 2개 있는 거를 큰 거 납두고 작은 거는 이렇게 밑을 이렇게 해서 잘라줍니다. 지금 어릴 때 시작해서 지금 점점 하루하루 다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작업을 빨리빨리 해줘야 된답니다. 여기도 보면 사과가 그죠? 여러 개 달려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두고 이렇게 잘라준답니다. 이 위에는 약간 이렇게 지지한 게 약간 병충해를, 그러니까 병을 먹은 잎처럼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도 나중에 약 방제를 통해서 이제 또 이렇게 돌봐주게 됩니다. 여기 보면 사과 간격이 너무 가까워도 이게 사과가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거는 잘라주고요. 또 여기도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잘 자라게 놓아둡니다. 여기 보면 사과 여기도 5개가 이렇게 총총 자라고 달려 있는데요. 제일 잘 크는 아이만 두고 어떻게 가지가 2개 있는 것도 사실 양쪽에 그늘에 가르기 때문에 하나만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적과 작업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나무 사이에 이런 가지들이 다 있는데 이게 나중에 되면 다 가지가 되어서 이게 쓸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꼭 필요한 가지만 빼놓고 이렇게 이 잎을 따주고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게 목질화가 돼갖고 이렇게 따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조금 햇순이 올라왔을 때 필요 없는 나중에 이게 도장지라 그래서 쓸모없는 가지들은 미리 이렇게 할 때 제거해 주면 좋습니다. 시나노 스위트 사과거든요. 요거는 중생종이라 그래서 여름 사과 지나고 나서 추석 즈음에 이게 달리는 사과예요. 그래서 사과 모양이 부사보다 약간 뻘그락하고 조금 더 이렇게 큰 모습이 보이는데요. 요것도 이제 여름 사과라서 다닥다닥 많이 붙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열매 속기를 다 해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그 열매들은 다 한꺼번에 쳐버리고 이렇게 실한 가지에 사과는 하나만 두고 이렇게 잘라주는 열매 속기 작업을 한답니다. 아직 이렇게 작게 늦게 이제 1차 결실, 2차 결실, 3차 결실이라 해서 꽃폈을 때 처음 결실한 아이들은 이렇게 많이 큰데 이렇게 아주 작게 결실된 아이들은 이거를 이미 성장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잘라준답니다. 가을에는 사과 딸 때는 이 중에서 이제 하나만 따게 되니까 좀 수가 좀 적어지겠죠. 이거는 뭐 기계로도 할 수 없고 농부들이 하나하나 다 직접 손을 해서 해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옳지 못하고 늦게 결실된 거는 좀 작아서
다 잘라버리고 저희가 보통 이제 사과와 사과 사이는 한 뼘 정도 이상 이렇게 간격을 두고 사과를 열어야 이렇게 굴단하게 좋은 사과의 품질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이 사과 끝에도 굉장히 굵은 사과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되게 예쁘게 생겼죠? 사과들이 송송하니. 그래서 사과가 다치지 않게 옆에 게 손상되지 않게 잘 이렇게 집중을 해서 해야 된답니다. 이게 하다 보면 사과 옆에 상처를 주면 그게 안 보이지만 다 그 가을에 수확할 때 이렇게 상처가 있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열매 속기 작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위로 따도 되고 이거를 이렇게 따줘도, 제가 예전에 농업대학교 그 사과반에 공부할 때 그 전문 교수님이 이렇게 해도 이게 사과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과 일이 있는데 이 가위가 없어서 어떻게 이거를 잘라내나 막 이제 이거 따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 했는데 이렇게 해도 사실은 된답니다. 그래서 워낙 이 꼭지가 나중에 이 사과를 찌르지 않을까 하는데 요대로 말라갖고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사과밭을 막 지나가는데 이걸 따야 되는데 가위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따주셔도 이런 적가 방법이, 열매 속기 방법이 된답니다. 그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따주고. 그래서 이게 물기가 많이 있을 때는 잘 된다 하고, 그래서 그 가르치는 교수님 말로는 비가 온 다음이나 물을 많이 푸고 나서 이렇게 열매 속기 작업을 양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또 빨리 한다는 분도 있는데, 사실 해보니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꺼번에 몽땅 잘라낼 때는 가위가 필요하지만 또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는 거는 또 손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어떨 때는 손으로 하고 어떨 때는 그 적가 가위를 이용해서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한답니다. 처음에는 손으로 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손으로 꼭지만 이렇게 떼줘서 이렇게 속기 작업도 가능합니다. 이 사과 사이에 이렇게 V자로 가지가 이래 있으면은 이 가지가 양쪽에는 이 햇빛이랑 바람이 잘 통해서 사과가 영양분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한쪽 이렇게 가지는 떼어주고요. 이렇게 사과는 보통 모든 작물들이 그렇지만 영양분도 그렇고 햇빛과 바람 그 소통을 잘 해야 만나고 이렇게 실한 과실을 맺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의 따주고 이렇게 한답니다. 저희 사과 가수원에도 지금 15년 차인데 원래 나무가 이제 우거지면서 자꾸 이렇게 햇빛도 맞고 그래서 간벌 작업이라 해서 나무와 나무 사이를 하나씩 베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였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더 이렇게 바람과 이런 좋은 그런 햇빛을 많이 보고 그래서 더 영양 있고 맛있는 사과가 생산되지 않을까 지금 기대하고 있답니다.